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 질환에 괴롭지 않은 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괴로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폐상습진일 겁니다. 괴로운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증상 자체가 워낙 심하고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진물이 펑펑 흐르기 때문에 가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물도 흐르기 때문에 일상적인 관리에서 어려움이 있고 대인관계 혹은 일상적인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옷에 진물이 붙고 그로 인해서 걷기도 힘들고 진물에서 냄새도 나고 관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화폐상습진의 호발 부위도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화폐상습진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팔과 정강이 외측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밖에 쪽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아토피는 접히는 부분이니까 접으면 안 보이죠. 근데 화폐상습진은 바깥쪽이니까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강이 외측도 마찬가지고 허벅지 쪽도 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점 만성화됐을 때는 어깨라든지 손등으로도 생깁니다. 그래서 손에 심한 화폐상습진 환자분들은 위축되기도 쉽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얼굴에 퍼졌을 때는 얼굴의 귀 주변으로 퍼지면 굉장히 심한 형태를 보이죠. 귀에 딱지가 심하게 앉았고 진물도 펑펑 나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유두습진도 있습니다. 유두에까지 생기면 일상적으로 브레이저 같은 걸 차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하거든요. 즉 화폐상습진은 주로 심한 부위가 팔 외측 정강이 쪽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활동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마찰이 잘 되는 부위다라는 특성을 보이겠죠. 그러면 화폐상습진이 왜 이렇게 보이는 부위,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을 할까요? 그 이유는 병인과 관련이 큽니다. 우선 화폐상습진이 팔과 정강이 바깥쪽에 주로 생기는 이유는 체액순환 정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체액순환 정체. 발병 원인으로 인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몸속에 흐르던 체액이 피부 외층으로 흘러나와서 진피층에서부터 표피층으로 펑펑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부종과 비슷한 병기다라고 했죠. 우리 몸에 부종이 생기는 게 1리터에서 3리터의 물이 존재하는데 그게 피부로 터져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겠죠. 그 양이 끝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 환자분들은 중증화 패턴으로 간다 그랬죠. 말도 못하게 심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즉 진물이 흐르는 게 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바로 체액순환이 정체돼서 피부 외축으로 흘러나오는 병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체액들이 피부로 터져 나오면서 피부에 자잘한 소수포들을 만들고 그게 터지면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동전 모양을 그리게 되는 거죠. 즉 몸속의 체액이 피부 외층으로 범람하는 현상, 즉 부종과 비슷한 병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으로써 바깥쪽에 발생을 하죠. 우리가 부종이 생길 때도 다리가 붓고 손이 붓죠.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붓고 다리가 붓고, 즉 부종이 생겼을 때 함뇨부종이라고 해서 다리를 눌러보거든요. 그 부위랑 비슷한 부위에 화폐상습진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죠. 즉 정강이 부위. 그리고 우리가 손등이 붓죠. 즉 여기 팔 외측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듯 화폐상습진은 중증 패턴을 보이고 특정 부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부 관리에서도 매우 특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홈케어 방법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홈케어 방법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가피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폐상습진 환자분들의 가피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했죠. 아토피 피부염은 각질층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고 화폐상습진은 각질층이 아니라 가피죠. 어쩔 수 없이 진물이 굳어서 형성된 가피가 형성되는 거죠. 마치 임시댐과 같은 걸로 진물이 나지 않게 막아버리는 게 가피거든요. 그 가피를 탈락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폐상습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홈케어 첫 번째는 냉팩을 하면 안 됩니다. 화폐상습진의 초기 양상을 보면 벌레나 모기에 물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뻥뻥뻥뻥 모기 물렸나 하는 형태를 보이죠. 그래서 가렵고 긁게 되는데 그러면서 진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가 점점 퍼집니다.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이 퍼지지 그러면서 여러 개로 생기죠. 그리고 하나 두 개가 북두칠성까지 생겼다고 한다면 그게 합쳐지면서 동그란 모양을 그리면서 갑자기 넓어지는 패턴을 보이죠. 그런데 이때 가려면서 열이 납니다. 보통 습진의 경우에 가렵고 열이 나면 뭘 한다 그랬어요?
냉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토피염, 피부염도 냉팩을 하고 얼굴 지루성 피염도 냉팩으로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화폐상습진은 냉팩을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그 이유는 가피가 형성돼야 될 화폐상습진, 즉 진물이 멈춰야 되는 임시댐을 형성해야 되는데 냉팩을 함으로써 그 댐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물이 멈추지 않고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왜? 냉팩을 하면 물에 의한 접촉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진물이 녹아내리죠. 그럼 반대로 화폐상습진, 부채질을 붙인다든지 선풍기를 쏘인다든지 해서 진물을 말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댐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냉팩을 하면 댐이 녹아버리죠. 그래서 진물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이 얼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냉팩을 하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굴에 열이 나지만 냉팩을 하면 얼굴에서도 진물이 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화폐상습진에서 하면 안 되는 두 번째는 식염수팩입니다. 보통 화폐상습진이 아닌 습진성 질환, 즉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에서 진물이 났을 때 삼투압에 의해서 식염수팩을 해주면 진물이 멈추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부위에 있을 때 진물이 펑펑 났을 때는 식염수팩으로 거즈를 해서 식염수가 흐를 정도로 덮어주라고 그랬죠. 10분에서 20분 정도 덮어주면 삼투압에 의해서 진물이 멈추게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해주게 되면 진물이 보통 2번 정도 해주면 멈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심한 부위, 그리고 상처가 심한 부위에는 식염수팩을 해주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얼굴 지루성 피부염에도 습진성 타입 같은 경우 진물이 날 경우에 식염수팩을 해주면 진물이 멈추고 진정작용을 보이게 되는데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는 식염수팩도 하시면 안 됩니다. 냉팩과 똑같이 식염수팩도 삼투압에 의해서 진물이 멈출 것 같지만 가피를 녹이는 작용이 큽니다.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에 진물은 사실 한두 번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체액순환 정체에 의한 진물이 쏟아나오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멈추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식염수팩을 했을 때 멈출 거라고 해서 한 번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득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피가 무너져 내리는 실이 더 많습니다. 냉팩에 비해서 식염수팩은 더 수분 함량이 많죠. 그러니까 각질이 더 많이, 가피가 더 많이 녹아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의한 접촉 시간이 더 길죠. 그러니까 냉팩보다 더 안 좋은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화폐상습진이 있는 경우에 식염수팩을 해주면 오히려 진물이 더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진물이 멈춘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물이 더 펑펑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화폐상습진에 진물이 나니까 환자분들이 손가락 같은 거나 혹은 손등 같은 경우에 수분밴드로 덮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분밴드로 덮으면 깨끗해 보이죠. 그래서 관리가 더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수분밴드를 붙이게 되면 그 수분밴드와 가피가 엉겨버립니다. 그래서 수분밴드를 제거했을 때 가피가 다 탈락됩니다. 그래서 진물이 펑펑 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화폐상습진 국소 부위, 귀 같은 데나 손등 같은 데 수분밴드로 바르는 것 역시도 매우 주의해야 될, 금해야 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폐상습진이 발생을 했을 때 진물이 나니까 그 진물을 흡수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흡수하기 위해서 거즈를 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즈나 솜 같은 걸 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즈가 진물을 흡수하니까 그 거즈가 진물을 흡수한 것, 그리고 가피가 형성된 것이 엉겨버립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 거즈를 댄 경우에 가피랑 같이 숨어버려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처를 만들죠. 그래서 거즈를 뗄 수 없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거즈를 대면 안 된다라고 했죠.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미용 티슈, 크리넥스 티슈 같은 걸 이용해서 가로 5mm, 세로 5mm 정도의 사이즈, 5mm 정도의 아주 작은 사이즈를 만들어서 진물이 날 때 그 위에 살짝 덮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게 크리넥스 티슈가 스미죠. 그러면서 단단한 가피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물을 다 흡수했으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겹을 형성을 해서 가피 대신에 쫀쫀하게 유지되는 형태를 보이면 가피가 탈락되지도 않는 구조물을 형성하는 거죠. 특히나 손목 같은 접히는 부위 혹은 많이 움직이는 부위에 그런 구조물을 댔을 때 진물이 물리적인 마찰에 의해서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관리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폐 상습진의 홈케어 중에 금해야 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절대 환부에 냉팩을 하지 말고, 그리고 진물이 난다고 해서 식염수팩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분밴드를 덮는 것도 매우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고, 거지 같은 걸 덮는 건 좋지 않고, 진물이 났을 때는 클린스 티슈를 5mm 정도로 해서 작게 잘라서 환부에 살짝 덮어서 진물을 흡수하고, 그게 튼튼한 가피를 형성하게 만드는 게 매우 좋은 관리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